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심입니다. 오늘도 형님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글로벌 텍스 프리 관련된 공부인데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K컬처가 세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조금 각광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공부하게 됐고요. 뭐 BTS나 뭐 이런 K-팝뿐만 아니라 뭐 김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여러모로 음식 관련된 것들도 막걸리도 지금 잘 팔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관광객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해서 공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황 토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10살짜리 첫째 아들을 프렌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제 첫째 아들이 이제 포켓몬 빵을 좀,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편의점을 한 열 몇 군데를 돌았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좀 가장 친한,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 뭐, 그 물류차가 언제 들어오냐 해가지고, 11시 정도에 들어온다는 정보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에 가가지고, 1시간 정도, 편의점 앞에서 대기를 이제 라면을 하나 먹으면서 첫째 아들, 또 제가 또 점수를 또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프렌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수 따기로 하고, 1시간을 좀 대기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 싶더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엔 샀습니다. 샀고요. 뭐 이상한 뭐 먼지벌레 같은 뭐 가스온지 가짜온지 이런 게 뭐 떼부실 나와가지고 뭐 좋아해서 저도 일단 기분 좋긴 했고요. 어 다음 날도 가자고 1시간 대기를 타자고 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11시가 돼서 차가 왔는데 제 뒤에 여기에 이제 보이진 않지만 한 명 더 어머니 한 분하고 6학년짜리 한 명 샀는데 그 포켓몬빵에 몇 개 들어왔냐면은 낫게로 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한 개. 한 개가 들어와서 이분들은 울면서 가셨어요, 사실. 그만큼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근데 사실은 삼립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게 허니버터칩 지금 대란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증설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 인기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력한 게,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식 사랑, 이런 문제가 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하고 오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튜버들이 지금 뭐, 그때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컨텐츠화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때보다는 언제부터쯤 나오던 시절보다는 유튜버들이 오픈 이 빵 오픈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붐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 1시간을 편의점 앞에서 대기 타는 게 굉장히 뭐 속으로는 뭐 점수 따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저기 사지 마시고 그냥 스티커 메이커 사가지고 이런 거 그냥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뭐 크게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그냥 기다리다기보다는 이런 거 사셔가지고 손재주 있으신 형님들은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그게 여러모로 좀 좋고 여러 개 좀 만들어 주시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매일 대기 타는 거는 좀 저희가 바쁜 일상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뭐 아들한테 점수 따려고 말은 못했지만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손재주 있으신 형님들은 요런 방면으로 좀 활용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고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원래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되게 드물게 캠핑을 다녀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물어보니까 주변에 그 친한 친구분께서 남편 여행을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평생 곁에 두고 함께 할 사람이다라고 제가 좀 평가를 내려줬는데 이렇게 진솔한 조언 해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조언 해준 사람은 평생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안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한 40대 중년 3명이서 가기로 했고요. 한 4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 가서 뭐 할 계획이냐면은 애들 데리고 했던 연날리기나 캐치볼, 야구, 축구, 물론 술 먹고 불멍 기본이고요. 요런 거를 좀 해보면서 자유와 행복을 좀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도 사실은 제가 이제 밥 먹고 회사 들어서 밥 먹고 배운 게 PT질이기 때문에 PT로 이렇게 이제 형님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영상을 좀 제가 소질은 없지만 요런 거를 좀 하는 영상을 좀 형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좀 간접적으로 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근황 토크를 드려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 더 있네요. SPC 3립이 저 대란 때문에 요렇게 주가 같습니다. 요런 건 저희가 또 먹기가 힘들죠, 사실은.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주식에 100%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빼기도 힘들고요. 사실 저거 보고 큰 돈 넣기도 좀 힘들고.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한 50% 이상은 먹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어, 저기 그 띠부띠부실 그 만드는 집이 환타스틱스라는 집이랍니다. 저기 경상도에 있는데, 괜히 또 형님들 이거, 저기 아들들 성함 못 이겨서 찾아가지 마시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또 상장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식에 미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아니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하루 20만 개 넘게 팔리고 있어서 한 달에 600만 개 스티커를 지금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주문 물량을 다 채우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27명인데 지난해 한 30억 원 정도 했고 올해는 아마 더블 하겠죠. 60억, 100억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증설을 안 하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업이 있다.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하지만 형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고수의 조건이 뭔가 라고 좀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투자 루틴. 이거를 갖추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정석은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정석이고 고스의 루틴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면 글로벌 텍스프를 일단 샀습니다. 지금 투자한 상태고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저도 이쪽으로 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매 중독인지 어떤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매를 한 배경에는 K컬처가 비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겠지? 사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루틴으로 좀 갔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제 연차가 갈수록 1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형님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매수하기 전에 같이 공부해서 공유 드리는 걸로 한번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보시는 대로 글로벌 텍스 프리 본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동향하고 이 외국인 입국자 수는 최근 입국자 수 통계를 좀 보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가 자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자회사의 사업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 영업 관련된 숫자들 좀 보고 CEO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업인데요. 사실은 글로벌 텍스 프리 보고서를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좀 복잡해서 얘네가 돈을 어떻게 보는지 좀 제가 풀어서 한번 써봤고요. 형님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이 뭔가를 사겠죠. 화장품을 샀다고 하고,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 1위라고 하니까 화장품을 샀다고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인 업주한테 돈을 내겠죠, 당연히.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는데, 이게 세금 환급용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세금 환급용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항 세관장에 가서 물품을 보여주고, 영수증하고 물품을 보여준 다음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이제 받게 되는데 환급 대상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정도 되고요. 환급 가능한 물품 금액은 3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 수수료,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가 떼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한 30% 정도를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 창구는 공항이나 도심 지역에 있고요. 환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건별 30만 원 미만이 되겠고 1인당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면서 이 업체들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1건별 50만 원 그리고 1인당 200만 원까지 20년 4월 1일부터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외국인은 이제 그 확인증을 받았잖아요. 물품하고 영수증.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 공항 내 지점에 가서 확인 도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외국인에게 환급금을 주죠.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돈을.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환급금 지급 내역을 화장품 가게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가게는 환급 금액만큼 글로벌 텍스프리에 송금을 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수수료 수익은 받는 돈하고 준 돈하고 차이에서 물론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화장품 가게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향후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세율 신고라고 여기 좀 돼 있는데 영세율 신고라고 뭐냐면 판매 금액에 대해서 0%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신고입니다. 향후에 부가가치세를 세금 정산하면서 내게 되는데 이 판매 경우에 대해서는 0%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금에 대해서 지금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0%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신고가 되겠고요. 실전 테스트를 좀 해보자면 외국인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물품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만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거를 글로벌 텍스프리가 해주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톨게이트식으로 3,000원 수수료를 겟하고 7,000원을 주고 또 와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리고 그래서 이 구조가 글로벌 텍스프리가 매출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리오프닝 되고 외국인들만 많이 오면 되겠네 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고요. 근데 말이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업면세점이 대형 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리베이트를 내고 있어요. 리베이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협력 관계인가 아니면 새는 돈인가 이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께서 코드 가입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이 코드는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심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실은 협의체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이 두 가지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저는 같이 이 정치 관련해서는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해는 좀 하지 마시고요, 형님들. 같이 돈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는 같이 중립적으로 논외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사후 면세점, 외국인 세금 환급, 텍스 리펀드, 부정거래로 수백억대 폭리.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뭐 호텔신라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텍스 리펀드 대행사를 입찰 시 리워드 순위로 낙찰을 해주고 임차료 일부를 받거나 마케팅 지원비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글로벌 텍스 프리 연간 보고서를 보면 리베이트 비용,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좀 보면은 코로나 이전 보면은 17년도에 요 정도, 18년도에 요 정도, 19년도에 이 정도 늘어나죠. 사실 늘어나죠. 물론 매출도 늘어나죠, 사실은. 근데 비율을 보면은 36% 매출에 별도 기준입니다. 40%, 43%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질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벌어서 갖다 바치는 꼴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 이게 질이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우려는 코드 코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도별로 한국 관광객 중국의 비중을 보면 40%가 넘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관광객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인을 빼고 사실은 글로벌 텍스 프리의 매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쿼드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가 되겠고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윤석열 후보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시면 제2의 사드 사태가 올 수도 있고 한한령 사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글택프리는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사실은 높은 확률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글택프리의 주가에 굉장한 우려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 안 했어요. 글택프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뭐 이런저런 뭐 사유가 있는데 뭐 사실은 종속기업이 늦게 냈다고 하는데 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사실은 뭐 종속기업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했고 3월 29일까지 한다고 공시를 해놨는데 좀 지켜봐야죠. 요새 주가가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거래 정지 당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하면 물론 이렇게 뭐 공시는 했지만 혹시 이거 넘어가면은 거래 정지 되면은 돈 묶이고 신뢰 바닥되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고민하는 형님들이 있으면 한번 곰곰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하고 진핑 형하고 25분간 통화하셨다고 하니까 협력 강화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쿼드 이런 것도 조금 밀어두고 협력하는 쪽으로 가서 저희 글택프리 또 이렇게 한번 떡상하는 그림을 그리기를 당연히 기도를 해 보고요. 우려사항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리베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 과점 독점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2위를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2위 업체인 KTS 텍스 리펀드 사은품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70% 정도 텍스 리펀드 사업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택프리 입장에서는 과점 독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독점으로 가려는 이유고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KTS가 이 사업을 매각한 이유는 웬만해서 이 바닥에서 수익 내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베이트 구조나 이런 구조에서 그리고 크지 않은 수익에서 리베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걸 넘겼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경쟁사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경쟁사는 글로벌 블루라는 글로벌 1위 텍스 리펀드 회사입니다. 근데 좀 주가를 보면 사실은 얘도 이제 리오픈이기 때문에 19년도에 20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은 한 30% 정도 빠진 상태고요. 시총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되고 근데 19년도 영업이익이 6천억에 순이익이 32억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작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봤냐면 글로벌 분류가 리베이트를 세게 쳐서 예를 들어 다 그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사업자들하고 협상 맺게 되면 당연히 글택프리는 고꾸라지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수준의 이익을 올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참고로 글택프리가 별도로 600억에 58억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작지만 순이익 구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리베이트를 후려칠 만한 여력이 되진 않는구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매출은 좋은데 19년도에도 거의 순이익이 없어요. 지금 순이익률이 0.57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 구조가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글로벌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안심한 부분이 있고요. 2위는 KICC라는 기업이고 한국정보통신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글택프리보다 일단 크고요. 뒷배가 든든한 게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 계열사고 벤 1위죠. 벤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벤 국내산 1위 연계한 경쟁력이 존재하는데 확실히 업주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KICC 홈페이지 들어가서 후기를 봤는데 이지텍스 리펀드라는 브랜드인데
하나의 단말기에서 고객의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텍스 리펀드 서비스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 지금 글택프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단말기가 존재하는데 얘네는 벤 1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해외 카드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텍스 리펀드 발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존재를 한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가진 사업 구조적인 경쟁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친구들이 그 매출 구조를 보니까 사업 보고서에서 텍스 리펀드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거랑 뭉뚱그려 놔서 얼마나 적극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하나 안심이 되는 거는 위협이 되긴 하지만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밴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돈을 내서 바꿀까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 신청을 하는 시간적 비용과 그 다음에 그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이 과정 구조가 깨지긴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 관점에서는 조금 뭐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는 면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국자수 추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텍스프리의 매출 그래프가 입국자수 그래프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입국자수하고 매출하고 거의 동일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에 10월 입국자가 165만 명이었는데 21년 1월 입국자가 8만 명입니다. 아직은 20분의 1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을 좀 파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진드거니 형님들도 저랑 같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격리 해제나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 되면은 저희도 뭐 인도나 미국 이렇게 안정화됐고 마스크도 벗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아요, 자회사가. 스와니코코라고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리뷰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많긴 한데 이상한 게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래서 이게 1년 전 건지 2년 전 건지 1일 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 좋다고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확인하기 힘들었고, 뭐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 받았다고 하니까 기술력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근데 아래 링크에서 형님 그 사실수집가 형님이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20년 영업이 24억에 순이익 33억이면은 거의 글택프리 19년 반 정도 되니까 괜찮은 순이익인 것 같아요. 다만 구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내려가고 있어서 소비자는 구글 트렌드 보는 게 어느 정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거나 핫한 화장품 회사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핑거스토리라는 그 웹툰 회사인데요. 두 가지 운영하고 있어요. 무툰은 저기 무협지 남성, 큐트는 여성. 이게 메인에 걸린 건데 선육아 후 연애. 후회하겠죠, 당연히. 선 결혼 후 육아도 힘든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사실은. 네. 나중에 후회할 거고요. 아무튼 3분기 사업 보고서 보니까 분기 수익이 9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분기 손익이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 않죠. 분기 9억이면은 4분기 하면은 36억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순익이다. 웹툰은 사실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컨텐츠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나 그런 카카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36억이면 적은 수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번째는 이번에 인수한 엘솔루라는 인공지능 번역 회사인데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매출 43억에 순익 21억이다 라고 돼 있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서 음성인식이나 기계번역, 자연어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고 한국어 음성 인식률이 98% 정도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정확성을 띠고 있고 판단하기로는 국내 그 글로벌 텍스프레에 연관된 관광 사업화하고 웹툰 사업에서 엘슬루 솔루션을 융합 제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웹툰을 외국의 뷰어들한테 번역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연관 효과를 시너지를 누리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부 정책 과제, 국책 과제를 꽤 많이 했고 대기업들하고도 어, 코업을 많이 해서 그 기술력이 없거나 이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숫자 좀 볼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숫자가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여러 가지 뭐 ROE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저희 시총이 한 1600억 정도 되는 거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이제 19년 EQ가 요 정도 라인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주가는 사실 기대감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하나 고무적인 거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 보면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보시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초까지 좋아졌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업 쪽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를 맞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과정 구조로 위기를 겪고는 하는데 사실은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글로벌 블루가 넘어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숫자들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분이 CEO신데 강진원이라는 분인데 연역을 보면은 2003년에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셨고 2008년에 대형 로펌에 입사를 하셨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인수를 고려 중이던 브레인 컨텐츠의 법률 자문을 맡으셨다가 거래 막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경력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경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프리한 총평을 보면은 일단 이익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좋아지는 흐름이긴 했는데 리베이트나 이런 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새는 거거든요. 협상력이나 이런 게 대기업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업체 2차 벤더처럼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를 사서 매각하는 얘기가 반복되어서 이게 순이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초보가 하기에는 예측하기에는 순이익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식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샀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형님들하고 같이 글로벌 텍스프리 공부를 해봤고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잡스 형님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형님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람은 하지 마시고 알람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형님들 바쁘신데 알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 공부를 해봤고요.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형님들도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저랑 같이 정보를 하시고요. 혹시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항상 저희가 40대를 응원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형님들 노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항상